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예, 오늘은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해고에 대해서 구제제도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최근 좀 변화의 모습도 좀 소개시켜 드리려 해요. 여러분, 해고를 당하면은 뭐 법원보다는 뭐 솔직히 노동위원회를 많이 가십니다. 일단 뭐 비용적인 부담도 없고, 가까이 있죠, 일단은. 예. 이 노동위원회가 이제 근로기준법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솔직히 해고 당하시고 원직 복직이 뭐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 뭐 돌아가시기 뭐 껄끄러운 사정은 뭐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뭐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 이제 좀 도입하고 있는 것은 이 원직 복직의 가름에서 금전 보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제 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 해고가 맞다라고 전제하에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 대신에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라. 예,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이제 금전보상 명령 신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신문기일이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통해서 그 신문기일 당시까지 예, 그 금액을 확정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사실은 금전보상 명령은 그 임금 상당 이상일 수도 있지만 관행적인지 의례적인지 노동위원회는 지금 일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예, 그 노동위원회 판정 나오고 그 기간까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정한단 말이에요. 예. 원래 부당해고는 사실은 복직을 시킨 복직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 임금이 쌓이는 거지만 일정 기간 노동위원회 신분인 기일까지 딱 픽스해서 보상액을 설정해서 부당해고가 맞다면은 이 금액을 노동자한테 주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바로 금전보상 명령이라 하고요. 예. 자, 그런데 여지까지 이게 무엇이 문제였느냐? 사실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는 이 제도 자체가 대리인들로서는 많이 좀 껄끄러웠어요. 예. 뭐 이런 뭐 괴담 아닌 괴담도 있었습니다. 뭐 금전보상 명령을 뭐 신청을 하면은 뭐 사건에서 뭐 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청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류의 뭐 말도 막 돌 정도로 막 그랬던 것이죠. 예. 뭐 사실 뭐 저는 좀 전략적이기도 하지만 무작정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는 건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예.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은 일단 해고 이후에 복직에 대한 길을 완전히 스스로가 차단을 해버리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복직이 안 됐던 그리고 일을 못했던 기간이 쌓여만 가는 그 보상의 손해배상이 일정액으로 딱 이렇게 앞뒤가 픽스가 된단 말이죠. 네. 한마디로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중간에 많지가 않게 돼요. 이런 면에서 금전보상 명령 신청을 이제 저는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지만 뭐 많은 노동자분들이 쓰고 있는 제도고, 예. 이 제도에 사실 맹점이 그동안 하나 있었어요. 금전보상 명령이 어쨌든 부당해고라는 사실에 원직 복직을 가름해서, 그러니까 원직 복직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이걸 돈으로 바꿔준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동안은. 예. 이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자꾸 행정법원에 올라가면은 원직 복직을 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부당해고하고 나서 자 이제 원직 복직 그냥 해라 했는데 이제 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 신청한 경우 이제 이 구제 이익이 없다 그래서 이 금전보상명령 신청도 각하시켜 왔단 말이죠. 노동위원회도 각하시키고 행정법원에서도 각하시키고 여지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좋죠. 부당해고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바로 빨리 그냥 복직하라 명령 내리는 게 나아요. 그래야 이제 돈이 안 쌓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자가 자신에게 돌아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기대가 있어요. 뭐 실제로도 많이 그래요. 껄끄러워서 안 가셔서, 가기 싫어서 안 가셔서 복직을 해라 하는데도 그 다음부터는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그러면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서 어떤 명령을 내려주는 것인데, 이미 원직 복직 명령이 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이 기본 태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했습니다. 예, 상황이 변했어요. 종전에도 한번 저희가 대법원 전환합의체 판결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금전 그 자체에 대해서 구제 이익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제 변경됐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것이 변경되면서 금전 보상 명령에도 언급을 했어요. 예. 뭐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여러 법의 기준 사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문제 되는 걸 아니까 언급을 특별히 했습니다. 자, 금전보상 명령 그 자체의 별도의 구제 이익을 인정한다라는 게 현재 대법원 태도로 변경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금전보상 명령 신청이 있게 되면은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 끝까지 신문을 받고 부당해고를 인정받아서 어떤 금전을 받아낼 수 있는 명령을 받을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 복직을 하라 그랬으면은 앞뒤 보지 말고 일단 들어가셔야 된다가 기존 입장이었어요. 대리인들의 일반적인 입장이었고, 아니 뭐 저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예, 반드시 각하가 나옵니다. 법원까지 올라가도 각하가 나와요. 예. 근데 이제는 이게 바뀌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용자가 무조건 들어와라 이게 전략적으로 이 카드가 사실상 없어진 것과 같이 보인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뭐 원치 않은 복직 명령에 이제 따르지 않으셔도 예, 결국 어떤 일정한 금전 보상을 받고 끝내는 길이 생기긴 했다. 예, 어떻게 보면 원직 복직하는 길도 생겼고 금전 보상에 대해서도 훨씬 길이 넓어졌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으로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청서를 내면서 바로 금전보상 명령을 내는 게 맞나라는 좀 의문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전략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은 뭐 좀 더 전략적으로 보시잖아요. 뭐 무슨 얘기냐, 부당해고가 확실해 보이면 빨리빨리 복직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넣는 타이밍, 돈이 얼마큼 나올 것인가, 금전보상 명령은 얼마가 나올 것인가, 내가 돌아가서 얼마큼 일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여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다 넣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다. 다만 이제 신문의 기일이 잡히고 나면 금전보상 명령 신청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점도 알아두셔서 좀 참고해서 업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김노무사 TV에서는 금전보상 명령 제도가 좀 더 실효적으로 확장되어졌다. 원직 복직 외에도 이렇게 좀 설명을 하나 드리고요. 예, 이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 글 남겨주시고 예, 언제나 좋은 정보 가지고 꾸준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예, 뭐 요즘 알람까지죠. 예, 좀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